자, 그러면 이번에 게임을 실제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요 스폰 포인트로 아마 플레이어들이 다 입장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일정 시간을 대기한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전장으로 이동시켜서 전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전장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전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롭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게임 시작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이제 UI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UI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요 스타터 GUI라는 걸 선택하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크린 GUI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스크린 GUI는 요 화면상에 UI를 표시할 때 뭔가 부모 역할을 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우린 텍스트를 표시할 거니까 텍스트 레이블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 레이블의 이름을 한번 바꿔서 게임 스테이트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 화면에 있는 레이블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중앙쯤에다 한번 위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고 이제 이 레이블의 기본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 아래 속성창에서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게임 시작까지 한 10초?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상에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기본 텍스트가 나오고 이제 지금 보시면 레이블에 이 하얀색 배경이 있잖아요. 저걸 없애볼게요. 저거는 여기 백그라운드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는데 요 값을 요 1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뒤에 배경이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한번 바꿔볼까요? 요게 이제 이거는 이 레이블의 크기고 여기 있네. 요 화면상에 보시면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거를 50 정도로 해서 크기를 키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가 많이 커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화면에 UI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UI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UI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게임 로직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와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요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 이름 변경해서 메인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이제 헬로 월드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건 필요 없는 값이니까 일단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될 로직이 로비에 있는 플레이어 수를 체크한 다음에 플레이어 수가 최소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수 이제 여기서는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된다라고 할게요. 한 명 이상 존재하는지 보고 최소 플레이 가능한 인원수만큼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전장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local function.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update 로비 이렇게 할까요? 일단 요건 이제 루아라는 언어인데 요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로직을 만들기 전에 좀 추가해야 될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두 가지 정도 추가할 거예요. 하나는 게임이 시작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파악하는 변수가 될 것 같고, 하나는 우리가 좀 전에 추가했던 요 UI 있잖아요. 여기에 표시할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을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은 요 replicated storage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다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서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되고, 우리가 지금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란 곳에 요 메인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하는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면은 그 값을 클라이언트에서 읽어서 요 UI에다가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게임이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 변수를 보고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replicated storage란 곳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게임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변수 boo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bool 밸류가 나오고 이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게임 스타티드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요 값, bool은 이제 true하고 false 두 가지 값을 둘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이제 true일 경우 게임이 시작됐다, false일 경우 게임이 시작 안 됐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UI에 표시할 메시지를 저장할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tring이라고 치시면 string value라는 변수가 나오고 이걸 추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은 뭐로 할까요? 게임 스테이트? 뭐 이렇게 할까요? 게임 메시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변수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체크를 해보죠. while문으로 게임이 진행 중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게임 스타티드 라는 변수를 참조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쓰면 참조를 못하니까 먼저 위에다가 우리가 저기 started라는 우리가 만든 변수를 요 replicated storage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game.replicated storage에 game started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고요. 요 game started 변수의 value 값이 false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false는 아직 게임이 시작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플레이어 수를 체크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몇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어를 가져와야죠. 플레이어는 여기 게임의 players의 get childre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체 플레이어 배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 게임의 플레이어즈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밑에 요 플레이어즈라고 있잖아요. 게임이 시작되면 요 밑으로 이제 플레이어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요 플레이어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라서 거라는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배열의 원소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배열 이름 앞에 샵을 붙이고 플레이어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걸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카운트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가 여기 변수 안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카운트가 일단은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한 명보다 작을 경우, 아직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게임 메시지, 우리가 UI에다가 게임 시작 플레이어 대기 중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플레이어가 아직 원하는 수만큼 아직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기한다라고 UI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메시지 변수를 못 찾잖아요. 요거 마찬가지로 요 위에서 게임 메시지라고 하고 replicated storage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표시를 해주고, 이제 이거는 게임 플레이어가 부족할 때 처리를 했으니까 여기다 else를 해서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충분하다 일 때 처리를 해볼게요. 이때는 일단은 한 10초, 우리가 게임 플레이어 수가 충분하면은 일정 시간을 기다릴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는 로직을 만들 건데, 먼저 for문을 이용해서 10초 동안 기다리는데 10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감소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10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1씩 감소시키면서 요 for 루프를 실행을 할 거거든요. 요 게임 메시지 안에다가는 게임 메시지를 그러면은 게임 시작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알려줄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요 점점은 요 메시지 뒤에다가 같이 붙일 거라는 거예요. 요 뒤에 나오는 거를. 여기서 우린 i가 실제로는 시간이잖아요. 몇 초가 남았는지 몇 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 시작까지 i초라고 이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for loop가 돌 때까지 1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다 wait 함수로 1초를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 이제 for loop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10초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게임 started 변수를 true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이 로직을 끝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만약에 이제 요 대기자가 아직 충분치 않을 때는 요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다시 인원수를 체크할 때까지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요 while 루프 위로 가서 다시 인원수 체크하고 이제 게임을 시작시켜주는 로직을 실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로비 함수를 만들었고, 이제 저 업데이트 로비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 밑에다가 업데이트 로비라고 해서 한번 요 스크립트 자체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은 게임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지금은 지금은 여기 이제 우리가 게임에 필요한 인원수를 한 명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이 UI가 지금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시간이 10초, 9초, 8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요 게임 메시지 변수를 이 메인 스크립트에서 여기다가 세팅해서 바꾸긴 했는데 저게 안 바뀌는 이유는 이 UI에서 요 변수의 값을 게임 메시지 값을 읽어와서 반영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은 여기 스크린 GUI를 선택하고 요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로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이제
UI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스크립트를 연 다음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 게임 메시지 값이 변경됐을 때 읽어와서 UI에 표시해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저 게임 메시지라는 변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요 게임 메시지가 변경됐을 때 불리는 콜백 함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커넥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UI에다가 게임 메시지의 value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 앞에 이제 실제 UI 객체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UI 객체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게임 스테이트라는 텍스트 레이블을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고요. 요 위에다가 게임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 가져와 볼게요. 요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 객체를 나타내요. 요 로컬 스크립트를 나타내고 요거의 페어런트는 부모잖아요. 요 페어런트는 스크린 GUI가 되는 거고 페어런트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게임 스테이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게임 스테이트 텍스트 레이블 객체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속성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게임 메시지를 대입을 해서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이제 시간이 변하죠. 9, 8, 7, 6, 5, 4, 3, 2, 1, 0 1까지 온 다음에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부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네, 한번 보시면은 요 게임 스타티드가 원래는 이렇게 false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메인 스크립트에서 이 게임 스타티드 값을 true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요 밸류 값이 체크가 된 거거든요. 한번 다시 중지했다가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replicated storage에 이 게임 started 값이 value가 지금은 false인데 요게 0초가 되면서 요 값이 체크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started value까지 제대로 설정이 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